자, 2025년 에이펙 행사 운전위원으로 차출된 부사관입니다. 저희 부대가 부산에 있는데요. 집체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 용산으로 5명이 집결하라는데 당일 아침에 가기 힘들고, 그렇다고 전날에 시간 쓰고 돈 쓰고 숙박해야 되는 실정인데요. 숙소 지원 같은 거 없고요. 이게 만약에 병사를 대상으로 했다면 저런 공문이 만들어졌을까요? 이 내용이 뭐냐면 또 육군에서 똑같습니다. 에이펙 기동요원 화성까지 불러두고 점심도 알아서 해결해라, 숙소도 알아서 해결해라, 출장비도 알아서 신청해라, 출장비 나오지도 않고 지금 부대에서는 기다려라, 출장을 불러두고 이게 맞냐? 기동요원 복장도 정장이라는데 정장도 알아서 준비해서 맞춰서 가야 된다. 미치겠습니다 라고. 정장이 없는 인원들도 있을 수 있죠. 혹은 정장에 검정색이 없는 인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장도 니들이 알아서 맞춰서 가라. 그리고 출장비는 알바노, 밥값도 알바노, 숙박도 알바노다. 자, 이게 지금 에이펙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야, 진짜 에이펙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 그래서 여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미국, 중국, 뭐 대만, 뭐 일본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되게 큰 행사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 군인들이 지원을 나가는 건데, 뭐 경호 지원을 나가거나 행사, 뭐 교통 지원을 나가거나 하는 건데, 사실 이게 한두 번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하잖아. 출장비까지 내가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 출장비 없는 거 하루 이틀이냐고. 그거 어떻게, 그것도 사실 이해하면 안 되는데, 아니 교통비는, 숙소비는, 최소한 그 교통에 대해서 배차를 내주던가, 아니면 그 근방에 부대에서 회관을 대여해 주던가, 회관을 협조해 줘서 당시에 파견 나가 있는 인원들이 회관에서 자고 회관에서부터 거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배차를 시켜 주던가, 버스를 내어 주던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군인들이 가는 건데,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군인들이 임무 수행을 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국가 기관끼리 뭐 수로도 빌리든가, 아니면 뭐 공무원 연수원도 있잖아요. 그 근처에 뭐 공무원 연수원도 있고, 아니면 어디 뭐 지자체 서울시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수소를 좀 얻어서 우리 파견 가는 군인들 숙소라도 대처라도 해주던가, 아니면 부대 근처에 있는 회관이라도 대처를 해주던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니들이 알아서 해라. 숙소비도 알아서 해라. 출장비 당연히 없어. 교통비도 알아서 해라. 아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출장 갈 때마다 자기 돈 써가면서 돈 주고 이런 봉사하는 게 어딨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이 대한민국에 각 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행사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숙소비 없다고 치면 길바닥에 자도 돼요? 길바닥에 자도 돼? 근처에 텐트 치고 자도 돼? 아니 도대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본인들이 보낼 거였으면, 지휘관이라고 하면 먹는 거 입히는 거 재우는 거 다 고민하는 게 지휘관 아닙니까? 그럼 내가 파견을 보내면 거기 가서 인원들이 어디서 숙소를 먹을 건지, 어디서 잘 건지,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 이동편 내가 어떻게 해줄 건지, 이거를 고민해주고 이걸 지원해주는 게 지휘관 아닙니까? 도대체 왜 다 알바노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 요원들을 받아서 교육을 주최하고 행사 인원들을 받아서 진행 쪽에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민해야죠. 내가 작전 인원을 배속받았으면 그 배속받은 인원에 대해서 먹고 자고 싸는 거, 의식주에 대해서 해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우리 군인이 너무하잖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출장비를 많이 달라고 했어. 아니 최소한 밥값, 그 교통비, 숙소비, 이거는 해결해 줘야죠. 뭐 한두 번입니까 진짜 이게? 우리가 바보들이에요? 진짜 이런 것도 해결 안 해주고 무작정 보내주는 이 지휘관, 이런 것도 해결 안 해주고 무작정 공문 기한하는 참모들. 당신들 자녀가 만약에 출장을 가는데, 야 너 출장 간다고? 아빠 근데 출장 가는데 출장지에 숙소가 없어서 내 돈으로 해야 돼. 거기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도 내가 내야 돼. 밥값도 내가 내야 돼. 그 출장에 대한 수당이 있어? 아니 그런 거 없어. 야 이 씨발 그딴 회사가 어디 있어 이 씨발 새끼야. 당장 그만두라고 해 안 해? 아니 자기 자식이 만약에 직장을 갔는데, 우리 딸이 출장을 간대. 근데 거기 숙소를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출장인데 모텔을 잡아야 되는데, 호텔도 아니야, 모텔 잡는데 출장 숙소를 알아서 하래. 밥값도 안 준대. 출장비도 없대. 교통비도 없대. 근데 알아서 가라 그랬대. 야 씨발 니네 회사는 뭔 씨발 그런 족같은 회사가 다 있냐. 해 안 해? 해 안 해? 해 안 해? 그러니까 그래 정장을 준비하는 거, 그래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한다. 어차피 한 번쯤은 뭐 정장, 그래 거기까지도 이해할게. 사실 정장도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애초에 저 정장을 입는 임무 수행을 하는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피복류에 정장도 만들어야지. 그 해당 임무를 받는 애들은 정장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해당 임무를 하는 그 부대에 명령난 인원들에 한해서 피복비로 지원해주면 되잖아. 그것도 사실은 모든 그 헌병 애들도, 군사경찰 애들도 정장 입고 임무 수행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자기 돈 주고 사입을 하고, 그 정복을 입으면 안 됩니다. 검은 정장 입고 임무 수행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교통비, 숙박비,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최소한 야 진짜 너무하다. 야 해도 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숙박이랑 교통비야. 밥값도 아니야. 출장비도 아니야. 최소한 숙박비랑 교통비인데 이거를 해결 안 해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알바노하고 니들이 알아서 여기어때를 하든지 심어. 야놀자를 하든지 그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내 알바 아니고 그냥 거기서 만나자 안녕 한 게 맞냐고. 그러면서 지들은 출장비 신청하고 지들은 배찬에서 가서 인사하고 지들이 지들 차로 갈 것 같아? 지들이 명령 내고 지들이 뭐야 다 협조해가지고 지들이 배찬해가지고 간다니까? 특징이야. 농담이 아니라 여기 가는 병력들은 알바노인데 지들이 갈 때는 배찬내고 지들이 갈 때는 출장비 신청하고 지들이 갈 때는 숙소 신청해가지고 간다니까? 그러면서 꺼덕댄다니까? 부하들은 안 챙겨주고? 아니 이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야. 도가 지나치잖아. 도가 제보자들 계급 다 중사 상사 위관급들이죠. 미쳐버립니다. 자 1군단 25사단입니다. 이번에는 특수근무자 피복 정비보 관련해서 정비 종사자에게 1년간 약 45만원 정도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금액이 시행돼서 해당하는 물품이 지급된다. 뭐냐? 여름용 반팔 2개, 하계용 정비복 상하이 세트 하나, 동계 정비복 상하이 세트 하나, 두꺼운 장비 형식의 상의 정비복 하나, 안전화 안전모 등 기타 장갑, 토시, 각반 등등등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옷을 사줬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면 사고가 생기는 부대가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군수처에서 일괄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일괄 집행을 하면서 중간업체가 끼어들어 대행 업무를 하는데 그 업체가 제한군인회인데요. 개똥 같은 디자인으로 가져와서 이윤을 남기는 것 같다.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에 정비복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구매하며 입고 있다. 1일 1세탁이 필수인 지금 정비복 지급을 안 해줘서 사입는 실정입니다. 신병이 오거나 보직이 변경돼서 전입을 와도 지급할 정비복이 없어가지고 개인 구매 또는 런닝 반팔을 입히거나 전투복을 입고 합니다. 예산이 지급이 안 된 건지 정비복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사단에서 통합 집행이 어려우면 빨리 위임을 하던가 용사들에게 알려주는데 상급부대에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감찰 검열관 제한사항으로 정비복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알아보겠다고 한 뒤에 피드백도 없고요. 특수근무자 피복은 정비복 취사복이 해당되는 거 알고 있는데 왜 보급이 안 나온지 궁금합니다. 용사들이 특기 받으면 초도 피복을 지급하고 13개월 이후에 추가 소요 지급, 간부들은 피복 쇼핑몰에 별도의 피복비를 줘서 온라인으로 개별 구매해보면 안 될까요? 시스템 갖춰져 있는데 시설과 인원만 보충해주면 될 일인데 왜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정비복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1군단 25사단 빠르게 지급 좀 해주세요. 정비복 안 주고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전투복에 탁 기름때 묻혀가면서 냄새 엄청나게 날 텐데. 자 저번에 한번 다룬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8사단 계획인사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모르겠지만 저번에 8사단 6사 계획인사 자리 지정 관련해서 영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다. 사단도 6본도 상원님 영상에 대응을 준비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고 분명 시청하는 것 같은데 왜 변함이 없는지 모르겠다. 서로 끌어주길 안 해도 육사들의 유능함은 변하지 않는데 지금 4분기 1사분기 계획인사 접수 자료종합 심의기간인가 봅니다. 저번 8사단과 비슷하게 1사분기 국방대 수료 예정인 육사는 자리를 지정해서 찾아가는 인사행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계획인사는 선발직이 사전 심의 후 군단 분류를 하고 있는데 교육사 군단급까지만 분류하고 그 이하 세부 직책은 각 군단에서 사단에서 대대에서 심의를 해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1사분기 국방대 수료자 예정인 육사는 본인의 제대 직책을 꼭 집어서 자리가 어떤지 진급구도가 어떤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말하기에 보직장교가 자리가 있다고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 구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 이 상황이 최근 8사단 영상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지금 잘못됨을 알고 있을까요? 알아도 육사니까 서로 암묵적으로 보직장교도 육사 출신 계획인사자도 아무렇지 않은 건가요? 출신을 떠나서 병과의 보직장교라면 그 사람의 경력을 고려 조언해주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세부 분류를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육사라서 진급구도도 지정해서 자리를 찾아가고 비육사라서 군단 분류받고 사단 분류받고 기다려라 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지금은 육사니까 진급을 위해 육사끼리 안 겹치게 찾아가는 행위는 오히려 육사들끼리 비겁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보직장교는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고 특히 후배들을 위한 행동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위 언급한 인원이 그 자리에 간다면 불공정한 사실임을 알고 구체적 평가와 상황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번에 대충 공개가 되긴 했는데 대충 저번에 내용이 뭐였냐면은 8사단의 땡땡 여단인데요. 그렇죠. 여단장님이 작년 6월에 취임하시고 막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출 것을 엄청나게 요구하셨고요. 8사단 이 여단장은 육사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4분기에 교육 장교를 채워야 된다. 교육 장교도 안 채우고 보직을 안 채우고 뭐 다른 대대급 장교들도 있었는데 한 자리를 계속 비워두는 거죠. 작전 장교한테 계속 그 겸직을 하게끔 냅두고, 알고 보니 새로 전입 오는 육사 출신 후배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놨던 거고, 일부 대대급이나 다른 여단에서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친구들은 저 자리가 왜 공석이지, 나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여단장이 그 자리를 비워놓고 일부 무리하게 한 인원에게 겸직으로 임무 수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방대학교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돌아오는 육사 출신 후배에게 그 자리를 주고 그 자리에서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둔 거였고, 그 친구가 들어오는 것이 내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 밑에 있는 대위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위들이 저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씩이나 많은 인원들이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왜 육사한테만 그런 특혜가 있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저한테 저번에 제보해 주셨는데, 제가 저번에 그 고별 무대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약간 이것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8사단에서 또 이러한 일이 발생했고요. 이것이 또 바뀌지 않고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죠. 육사가 육사를 끌어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비출신들이 비출신을 끌어주는 것은 비출신끼리 끌어당긴다, 비출신이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사가 육사 끌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니들도 육사 가지 그랬냐? 육사가 잘나서 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육사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육사에 대한 반육사 기질을 갖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참담해요. 육사 출신들이 하는 꼬라지가 정말 이게 군을 위한 건지, 본인들의 출신을 위한 건지, 본인들끼리의 뭔가 카르텔을 위한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의 행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훌륭한 육사 출신 선후배 많이 봐왔고 훌륭한 과장님을 모시긴 했지만, 글쎄요, 그분들도 이 위치에 가면 그렇게 변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만난 분들만 좋았던 건지, 아니면 정말 일부가 이상한 건지, 아니 일부가 괜찮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지경입니다. 자, 저번에 말했던 내용이고, 육사 출신 인사권 남용하는 거, 여단장이 본인의 후배의 인사권을, 본인 후배, 육사 출신의 후배를 자리에 앉추기 위해서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번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9사단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상호님. 평소에 자주 방송을 듣고 영상을 시청하던 현역 군인입니다. 저는 군생활 20년을 하면서 제보한 적도 없고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힘듦이 찾아와도 이겨내며 군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부대 여단장을 하는 일을 보자 하니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제보를 합니다. 저는 구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단장님이 제보가 들어가면 사단장님부터 예하 지휘관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언급하신 팔토시 같은 경우 아예 팔토시 착용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정비를 하든 작업을 하든 아예 팔토시 착용을 착용하지 말라고 사단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지시했냐면은, 당시에 구사단에서 이거를 팔토시가 색깔이 검정색이냐 디지털이냐 그거 가지고 막 검정색을 해라, 디지털을 해라, 통일해라, 그런 식으로 막 지시를 해가지고 다들 간부들이 팔토시 갖고 지랄한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단장이 할 게 없으면, 얼마나 부대 지휘관이 할 것이 없으면 팔토시 가지고 연병을 하냐, 정말 창피하고 정말 푸시하다, 뭐 기집애도 아니고 뭐 흰색 핑크색 그거만 안 달면 되지, 검정색 뭐 디지털 그게 뭔 상관이냐, 참 할 것도 없다, 팔토시가 뭐라고, 정말 할 것들도 없는 놈들이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거 얘기 듣자마자 배에 꼴려가지고 야 팔토시 아예 차지마, 이렇게 구사단에서 아주 멍청한 또 지휘를, 아주 대단한 지휘를, 이 새끼들 감히 유튜브에 제보를 해, 팔토시 끼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전 인원이 팔토시를 금지해버리는 이런 푸시 사단이 되어버렸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자, 저번에도 상호님 방송에서 구사단이 언급되었는데, 그때마다 적절한 지침을 찾거나 다시 판단해서 올바른 지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외부로 노출시켰다고 색출자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잘못 내려진 지침에 대해서는 아예 시행도 못하게 하거나 복지적인 측면은 아예 없애버리고, 특히 매주 금요일 백맘 해피데이를 하면서 16시에 퇴근시키는데 금요일 근무자는 해당 사항도 없는데 일찍 출근한다고, 부당하다고 제보하니까 아예 상관없이 수목금은 8시에 출근하라고 못 박아버리고, 금토일 공휴일에 근무서는 인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 휴무를 쓰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공감이 결여된 모습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휘관이 적절히 휴무 인원을 요일을 배부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저 사단장님 어느 주임원사에게 들었을 때는 월요일에 부대 운영이 휴무 쓰는 간부들이 많아서 일이 안 된다, 나는 단순한 말에 모든 부대가 그런지 알고 공감이 결여된 지침을 내려버리는 모습을 보이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대대급 주임원사가 용기 내어 한 말인데 그 앞에서 화를 내고 그런 식으로 지침을 내리다니요. 제대로 된 파악도 안 해보고 순간 감정에 지침을 주시다니요. 장병들에게 디지털 티만 있도록 지시하거나
지시하다가 나중에 사단 인사처에서 공지로 PX에서 구매한 티는 입어도 된다는 등의 부하들의 복지를 가지고 공감도 못하고 혼란만 주며 그것에 대해서 제보하면 아예 복지를 차단하려는 등 직권남용을 한다는 생각들 뿐입니다. PX에 파는 티셔츠가 군용이 아닙니다. 군장품, 군용품 다른 거예요. PX에서 판매하는 거나 일반 티셔츠는 상관없습니다. PX에 판다고 해서 그게 인증된 군용품도 아니고 그것이 군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그냥 PX에서 팔 뿐인 거예요. 아무튼 PX에 파는 게 무슨 군용입니까? PX에 파는 게 국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PX에 파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연병을 하고 있어 진짜. 앞으로 사단장은 PX 음식만 먹도록. 앞으로 사단장은 PX 음식 이외에는 먹지 말도록. 씨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씨. 아무튼 자 사단장님의 밑에 포병 여단장들은 부대 장병들에게 자기 입맛에 맞춰 지휘하고 있습니다. 여단장 취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훈련입니다. 기존의 3박 4일 훈련을 6박 7일, 8박 9일로 늘리고 1년에 4번 할 계획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각 부대마다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다. 야외 전술훈련을 길게 하면서 무리한 부대 일정에 저 뜨느라 5,000원 뜨느라 못 봤다. 죄송합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 전술 훈련을 길게 하면서 무리한 부대 일정에 모든 행정 업무는 마비가 되고 훈련 중에도 상급 부대 내에서는 내리는 행정 업무를 없애주지도 못하고 부하들은 죽어나고 있습니다. 맞벌이라는 기용 간부들도 많은데 일주일 넘게 야외 전술 훈련을 하면 가정 양립은 어찌해야 되나요? 3개월 단위로 긴 훈련을 만들게 했는데 원래 훈련을 길게 하는 부대도 아니고 자신이 여단장으로 부임하면서 무리하게 훈련을 시키면 부하들의 애로사항을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적인 부분은 놓치기 싫어서 기존의 중대급 행정 업무를 다 없앴던 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 이상으로 살려내서 연통과 각종 행정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주기성 업무의 날이라고 해서 중대급 연대 통합 행정 업무에 쓸데없는 것을 넣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도박 방지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등 매일 중대급은 2-3개 이상의 실시사항을 써야 하고 실시해서 필요시 행정문서도 만들어서 여단에 보고하고 카톡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대급도 3개에서 5개 과제를 주기성 업무, 행정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 업무로 포병여단의 예하 간부들은 예하 부대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관서화된 행정을 되살리고 강조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부하들은 교육훈련 부대관리 사단에서 내는 업무하다가 포병여단에서 강조하는 행정 업무를 추가로 더해지며 다들 지쳐하고 있습니다. 포병부대 간부들도 대거 전역하고 편제율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여단장님이 부임하고 훈련 한번 해보고는 바로 육아휴직 쓰는 간부들도 많아졌고 아예 전역하는 간부들도 많습니다. 이는 분명 간부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성과와 여단장님의 진급이라는 욕심이 여단장님의 진급 욕심이 부대 운영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서론이 이러하고요. 자, 근데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6월 말에 여단 간부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이때 술을 과하게 마신 여단장은 땡땡 대대에 근무하고 있는 땡땡 상사를 불러내요. 혹시 너가 사단장님에게 마음의 편지를 썼냐? 하면서 혼을 내고 군단 부사관 교류를 써서 땡땡 대대로 가라! 힘도 써줘서 보내주겠다! 라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해당 간부는 현장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마음의 편지의 내용은 훈련을 길게 하다 보니까 3주 훈련으로 겪은 3주 훈련 계획으로 6박 7일 훈련, 즉각대기 7일, 5분 대기조 7일, 가정에서의 역할도 못하고 그렇게 훈련에도 남는 건 상급 부대에 넘어오는 행정 업무와 밀린 기본 업무 등으로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지휘 의도와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문책하고 익명성을 보장을 믿으며 마음의 편지를 썼는데 사단장이 누가 썼는지 포병 여단장이 알려주는 등 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간부에게 협박과 심적 폭행을 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은 포병 여단 내 고위 간부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부사관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단 내 부사관 보직을 마음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단 규정으로 10년 이상 된 부사관을 여단 내 교류한다고 하는데 24년부터 대상자들은 공지하는데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이 있는 부사관 등이 다수 교류에 빠져있는 상태로 심의를 하고 결과를 공지하였습니다. 여단장 입맛에 맞게 부사관을 보직시키고 여단 부사관 보직 결과라고 하며 파견 보직을 시키는 등 인사규정에 무리한 보직 인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부대 사정을 말하여 알려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개인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성 전속, 파견시키는 사례가 있으며 부하들은 여단장의 이러한 행태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 제보는 부대 기강 확립과 군 장병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작성하였으나 이것을 개인적으로 육군본부 감찰이나 국방부 감찰에 제보하고 싶은데 몇 번을 시도해 보았으나 신원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있어 상호님께 제보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익명으로 국방부 감찰, 육군본부 감찰실에 알리고 정확한 사실 조사를 원합니다.
사단장님의 마음의 편지를 써도 연단장이 누가 썼는지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부당한 일을 직접 당하는 간부들이 얼마나 알릴 곳이 없는지 참담합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단장도 육사고 연단장도 육사입니다. 야, 이거는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보직 관련해서는 뭐 그래 뭐 보직 관련해서는 그래 뭐 지휘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문책성 보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아니 마음의 편지를 썼는데 이 마음의 편지 내용을 여단장이 해당 인원을 불러서 혼쭐을 낸다, 그 자리에서 해당 간부가 눈물을 터뜨렸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은 간부들이 봤다는 것은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 우리의 편이 없구나, 우리가 알릴 곳이 없구나, 우리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일이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군생활 하면서 실제 있었어요. 저도 제가 모시는 중령급인 분이 저에게 그 잘못된 것을 다 모함을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 부사관들도 다 알고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은 다 아는데, 제가 당시에 대위진 중기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것을 육사 출신 대령분에게, 우리 단장님에게 마음 편지를 썼는데, 단장님하고 우리 그 중령분하고 고등학교 동문이었습니다. 둘이 짬짬이가 맞았는지 짬시키더라고요. 그때도 저도 느꼈습니다. 아, 내 편이 없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너무나 분통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러한 사태. 그런데 이거를 개같이 무시하겠죠. 이런 벌레 같은 새끼들 아무리 떠들어도 지들끼리 무시하겠죠. 무시하십시오. 우리의 부하들은 여러분들을 뒷담화할 거고, 뒤에 있는 부사관들하고 뒤에 있는 간부들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뒤에서 욕하고, 전쟁이 나면 당신들을 분명히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을 존중하지 않을 거고 당신들을 믿지 않을 겁니다. 또 사단장은 육사고 또 여단장은 육사고, 육사 선후배끼리 따로 불러서 후배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버러지 같은 일들이 매번 지속되고 있다는 거. 이거 이야기해봤자 되지도 않고, 감찰에 이야기해도 되지도 않고, 어디 언론에 제보해도 여단장 딸이 뭐 대령 딸이 여단장 딸이 이런 조그만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버러지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아직도 우리 부대에 있다는 거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저를 신경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육사 새끼들은 인사도 안 합니다, 저한테. 원래 그렇습니다. 육사 새끼들, 이게 씨발 새끼들 욕하면 안 되는데, 이 새끼들은 인사도 안 합니다. 원래 자기 출신들한테만 선배 대우하는 거지, 비출신들하고 다른 출신들한테는 인사도 안 합니다. 실제로 모 부대에선 작전처에서는 육사 출신이 아니라고 밥도 같이 안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후배가 이야기했습니다. 울면서, 선배님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육사 출신이 아니라서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씨발놈 망했다면. 진짜입니다 선배님. 야 진짜 설마 그러겠냐, 육사는 개새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땡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입니다. 현재 우리 대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생활하면서 대대장 때문에 전역하고 싶습니다. 대대장님은 육사 출신으로 성희롱, 해양 경기작전 음주를 서슴지 않는 분이십니다. 소초에서 해양 경기작전을 하면서 경기작전 명령서에 포함되어 있는 중에 저녁전 간담회 참석 인원과 식사 간 술을 먹여 근무를 다른 인원으로 서게했으며, 제가 간부로서 알기론 해안 GOP, GP 대대장은 외박 휴가 때만 음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대장님은 해양 경기작전과 음주를 서슴지 않으며 음주 사적으로 담당 운전병을 불러 대대까지 태워가라 하셨으므로 운전병들이 다 알고 있으며, 해안 초소에서 근무 중인 여군에게 다짜고짜 홍콩을 가봤냐 등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행 중인 중대장이 홍콩으로 여행 가봤어? 이런 식으로 카바쳤으며, 위 사실에 대한 내용은 대대 정간부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양 경기작전 부대 대대장이 대대를 비우고 수시로 음주를 하며 중대장들을 집합시켜서 땡땡 해변 인근 술집에서 음주 중 그 일대 순찰 중이던 담당 소초 기동타격대 인원들이 식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자주 대대를 비우고 음주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님도 아시겠지만 군대는 어떻게든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조작하기 가능합니다. 군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간부들 대상으로 상급부대에서 대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을 했지만, 간부들은 귀찮은 반복적인 설문으로 모든 항목 없습니다, 모릅니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상급부대 6본 지역사 근무하시는 담당 간부님들은 제발 우리 부대 좀 조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 대대장님은 이미 찔렸는데 사단 군단에서 막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대가 다른 부대에서도 근무해본 만큼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대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대장의 행동으로 많은 간부들이 고충을 겪고 있으며 동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간부님들 지원해 같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쳐버려요. 또 육사 출신 또 봐주기 하고 있죠. 너네 진짜 뒤진다 진짜. 한 맞짱 뜨자 나랑 진짜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야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아 이게 은근히 뒷배가 있다니까. 봐준다니까 진짜로. 실제로 봐준다니까.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 육사 애들 안 그렇대 지들 말로는 또.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언론 제보에도 안 된다니까. 이런 거 언론 제보가 안 돼요. 자 이거는 실제로 있던 내용인데요. 2019년 당시 이분이 실제로 이분은 고소할 거라고 합니다. 이 대대장님을. 당시 2019년 당시 땡땡 간부였고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현재 계급은 대령입니다. 1사단 소속이시고요. 직권남용 위법한 명령 하달. 2019년 10월 3일경 본인이 행정보호관인 상사 땡땡이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이 상사가 주임원사한테 내용을 보고했고요. 주임원사는 당시 사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사령은 새벽 4시 30분경에 대장님께 이 내용을 보고했고요.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대대장은 바로 비상소집을 했습니다. 정간부 비상소집을 하여서 이 내용을 간부들에게 새벽에 다 불러가지고 회의실에 집합을 해서 음주운전 사실을 직접 공표했습니다. 자, 비상소집의 법적 권한입니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비상소집은 장성급 지휘관 이상이 의해서만 정당하게 명령할 수 있고요. 당시 중령은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상급 지휘관에게만 부여된 비상소집 권한을 남용해서요. 간부를 전원 소집시켰습니다. 자, 땡땡 중령이 작전과장에게 전간부 비상소집을 지시했고 작전과장은 해당 지시를 당지 사령에게 전달했으며 당지 사령은 전 간부를 모았습니다. 자, 위 지시는 지휘관의 권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직권남용이며 지휘관의 지휘사항이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은 문제의식 없이 지시했다는 점에서 조직의 전체 법령 준수 체계가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했는데 부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조직 내 시효가 지났다. 징계 시효가 경과돼서 조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땡땡 중령이 대대장으로 재직 중 저지른 이런 비비 사실은 군 내부에서 징계를 실시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이 인원은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조사와 책임이 추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대령으로 승승장구했고요. 심지어 이 인원은 이 사건 이후로 해외에 위탁교육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령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자, 본사안은 단순한 지휘 판단 착오가 아닌 법령상 제한된 군 지휘권의 명백한 남용 사례입니다. 해당 임무는 현재 1사단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위법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외부기관의 공정한 조사와 제도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 이분이 군 내부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됐고요. 이분이 이거 안 돼가지고 자기가 고소할 거라고 합니다. 고소할 거래요. 아무튼 우리 육사 지휘관 여러분, 이런 분들도 또 아니 생각을 해봐야 부대 간부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왜 밤에 새벽에 다 비상소집을 해? 이유가 뭐야? 연대 책임이 아직도 그런 게 있어? 이게 뭐야? 왜 해? 미쳐버립니다. 아휴, 화풀이 하려고? 미친놈이야 진짜 미친놈. 옛날에 그 누가 붕짜 형도 비상소집해가지고 욕 엄청 했잖아요 우리가. 아니 이러면은 말이 되냐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왜? 음주운전하다가 뭐 사망사고 났어? 음주운전하다가 뭐 부대 자주포가 뒤집혔어? 전차가 뒤집혔어? 이게 도대체 뭐야? 화풀이거나 그 짜증나니까 부른 거 아니야. 이 씨발놈들 이거 다 모은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또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굿잡. 자, 지금까지 나온 우리가 비위사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사단 땡땡 여단장 육사 보직 관련 출신, 특기에는 육사 출신이었고요. 9사단장님 팔토시 사단장님은 또 육사 출신이시고요. 부하의 고충을 유포하셨고요. 이게 사단장이 유포한 건지 비서관 실장이 유포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 한 통속이죠. 9사단 땡땡 여단장은 부사관 보직을 지휘권을 남용했고 부사관을 불러다가 너 마음의 편지 썼지라고 협박하고, 또 땡땡사단 대대장은 지휘관으로서 자질이 없죠. 해양 경기를 하고 있는데 술 마시러 가고, 또 방금 나왔던 지금 1사단의 땡땡 여단장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대령님은 그분은 또 지휘권 남용하시고, 또 사적으로 관용체 이용해서 부관까지 이용해서 수영장 가는 우리 56사단장님도 육사시고, 또 여군이 성폭력 관련해서 성희롱 관련해서 이야기했더니만 야 지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아 하면서 여군을 2차 가해했던 사단장님도 필라테스 기구까지 사고 장군 갑질하셨던 분도 두릅다워라 하셨던 분도 바로 육사다. 바로 대한민국 육사가 이 정도 클래스라는 겁니다. 환장할 일이죠. 진급시켜보니 육사가 아니라 사고치고 확인해보니 갑질한 거 보니 육사였다. 정말로. 아니 농담이 아니라 나한테 온 제보가 다 육사야. 내가 진짜 이게 어이가 없어요. 아니 진급자를 뽑아보니 육사였다가 아니라 갑질한 사람을 알고 보니 전부 다 육사였더라. 정말로 환장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환장할 일인 것 같아요. 아유 정말 미쳐버립니다. 육사만 욕한 게 아니라 오늘 제보 온 게 전부 다 육사만 이야기했어.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제보 온 내용이 육사밖에 없어요. 아니면
육사만 진급을 해서 그런 건가? 까고 보니 육사였다. 미치고 팔짝딱 놀리시다. 진짜 까고 보니 육사였어요. 미친 놈들인 거죠. 근데 다 지들끼리 봐주잖아. 다 지들끼리 봐줘. 지들끼리 눈 감아줘. 지들끼리 다 넘어가죠. 이 씨발놈 새끼들 진짜 개새끼들 같아. 자, 멀쩡한 육사는 빨리 전역을 합니다. 그게 팩트다. 까고 보니 육사였다. 우리 또 이게 박진희 씨는 또 이제 지금 최상병 특검하니까 또 슬슬 실토하기 시작했죠. 의리도 없습니다. 이 새끼는 의리도 없고 부하만 부려먹고 가오도 없고 지키려면 끝까지 지키든가 말하려면 빨리 말하던가. 벌레 같은 새끼 같으냐고. 아니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새끼들이야. 이종섭이는 증인선서 하니까 증인선서도 안 하고. 진짜 존나 해봤네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